얻어온 거 있죠? 페이지 얻어온 거 토탈 글이 몇 개냐? 갖고 온 걸 여기 토탈 레코드 카운트라고 해놨고요. 자, 토탈 페이지 카운트 우리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토탈 페이지 카운트, 그 다음에 커런트 그룹, 스타트 페이지 그룹, 엔드 페이지 그룹, 그 다음에 스타트 레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페이지 내비게이터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냐면 우리 마이버티스 썼죠. 마이버티스에 매퍼 쓸 때 매퍼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 셀렉트 할 때. 그래서 매퍼의 셀렉트가 굉장히 이렇게 되게 복잡했는데 허리문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간 거를 좀 쉽게 페이징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로우 바운드라고 하는 걸 마이버티스에서 제공해 줍니다. 로우 바운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딩해서 그 페이징을 할 수 있으면 로우 바운드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징하는 게 별로 안 어려우셨으면 이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카운트 퍼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레코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S로우하고 E로우를 계산하지 않고 마이버티스의 로우 바운드라고 하는 개체를 이용해서 할 거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자, 퍼블릭 이거는 생성자죠. 생성자에서 자, 전달인자 기본 생성자는 없고 전달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이거는 커런트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반드시 사용자 요청 값을 여기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페이지, 그 다음에 int total record coun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저께 카운트로 데이터 싹 다 업어왔잖아요. 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tal record count. 그래서 우리 멤버 안에 토탈 레코드 카운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글 개수가 152개라면 총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나오죠. 설명 그냥 그대로 보시면 알 수 있게 그냥 코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글 개수가 150개라면 총 페이지 수는 15페이지 맞죠? 예. 그리고 자, 그러면 토탈 페이지 카운트가 계산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저께 우리가 열심히 손으로 코딩 열심히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나오냐를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레코드 카운트 플러스 카운트 퍼 페이지 빼기 1 나누기 카운트 퍼 페이지. 우리랑 공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공식은 그때그때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만든 거라서 그때 상황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페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커런트 페이지가 1페이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페이지보다 적은 페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죠? 지리면제는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커런트 페이지를 1로. 자,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 카운트보다 더 큰 걸 요청했어요. 내가 지금 10페이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11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코드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사용할 거는 잠시만요. 자,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우리가 페이지 그룹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총 페이지가 20페이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쭉 쓴 글 밑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요청하는 페이지가 1에서부터 20까지 쫙 나열되면 굉장히 보기 싫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를 다시 그룹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그룹을 5개씩 만들 거예요. 그러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한 그룹인 거예요. 그룹. 그래서 한 그룹에 몇 개를 넣을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5개씩 넣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 2, 3, 4, 5페이지를 보고 있는 그룹이다. 그럼 그걸 0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가 0그룹이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2, 3, 4, 5, 6이 1그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룹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뭐가 있냐면 1, 2, 3, 4, 5라고 하는 그 페이지 앞쪽이랑 뒤쪽에 화살표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앞에 페이지로 막 가잖아요. 앞 페이지로 막 이동하죠. 그런데 화살표를 누르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 1페이지를 보고 있음에도 1페이지를 앞에 그룹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앞에 버튼 눌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1페이지, 2페이지 요청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로 요청을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메일 같은 거 볼 때 화살표로 요청하는 경우 있죠. 화살표로 요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맨 앞에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도 화살표 앞을 누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하게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페이지가. 그래서 그럴 때 커런트 페이지를 다시 1로 세팅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막 오른쪽 페이지를 막 요청을 했는데 오른쪽 페이지를 막 가다 보니까
페이지 카운트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플러스 1하면 예를 들면 우리 10페이지밖에 없는데 누르다 보니 11페이지가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토탈 페이지 카운트로 마지막 페이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시나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는 디스.current 커런트 페이지.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요청한 게 이렇게 범위 밖을 벗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커런트 페이지를 현재 커런트 페이지로 외부에서 요청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황민 씨, 이해됐어? 표정이 매우 졸려온 표정인데? 그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내가 4페이지를 보고 있다. 네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러면 네 번째 페이지는 몇 번째 그룹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커런트 그룹이라고 하면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몇 번째 페이지인데 그렇다면 나는 몇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가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커런트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커런트 그룹. 자, 그래서 커런트 그룹은 커런트 페이지 빼기 1 나누기 페이지 퍼 그룹. 그래서 한 페이지 퍼 그룹은 우리가 그냥 5페이지로 쓸 거예요. 5페이지를 한 그룹으로 쓸게요. 그러면 내가 네 번째 페이지에 있으면 몇 번 그룹이냐면 0번 그룹 맞죠? 맞나요? 졸려워요? 자고 할까요? 자고 일어나서 할까요? 표정들이 0. 자, 그래서 페이지 퍼 그룹을 우리는 5페이지로 해가지고요. 이게 5가 되는 거죠. 5.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4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러면 4페이지 빼기 1 해서 자, 4페이지 빼기 1하면 5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3 나누기 5. 그러면 0그룹이 나오죠. 일단 물론 플러스 1 해가지고 1그룹부터 시작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그냥 그대로 쓰려고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세요. 내가 지금 현재 몇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몇 번째 그룹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되세요? 혹시 안 되시는 분? 반영 씨 되셨어요? 가도 될까요? 선생님 근데 그 현재 페이지 요청 시 계산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25, 26주. 25, 26주.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화면을 만들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래요. 자, 화면을 만들어 보면 이해가 되는데 화면이 단순하게 1, 2, 3, 4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잠깐만요. 코드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화면을 구성할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 쓰셔도 물론 무방합니다. 우리가 일단 어떻게 만들 예정이냐면요. 일단 글이 쭉 들어가죠. 이렇게 글이 쭉 들어가고 그 글 밑에 1, 2, 3, 4, 5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페이지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여기 6, 7, 8, 9, 10이 6, 7, 8, 9, 10이 계속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워졌냐?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 쓰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할 때마다 헷갈리네. 자, 여기를 없애버리고 1, 2, 3, 4, 5를 하나의 한 그룹으로 만들 거라는 게 이만큼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걸 우리는 0그룹이라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는 자, 뒤로 갈 거나 혹은 앞으로 갈 수도 이런 화살표를 달 거예요. 이런 화살표를 달아서 여기가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되게. 근데 보통 이렇게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된 경우도 본 적 있죠. 이런 화살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살표는 어떤 용도입니까? 맨 앞에 그룹이나 맨 뒷부분가 있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게 요 그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3번 내가 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럼 3번 페이지는 몇 번째 그룹이냐?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내 4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럼 4페이지는 대체 몇 번 그룹이냐? 라는 거고요. 자, 현재 페이지 요청 시 계산하는 건 뭐냐면 아까 내가 화살표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번 페이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를 넣었어요. 그럼 몇 페이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얘를 보겠다니 2페이지를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2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1페이지를 요청을 했어요. 이걸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 1페이지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1페이지를 보고 있는 와중에 마우스를 여기다 대서 클릭을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페이지를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린 0페이지는 없죠. 그래서 이 내가 만약에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앞에서 맨 앞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에 페이지를 또 눌렀을 경우에 그냥 커런트 페이지를 일로 되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0페이지는 없으니까. 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온데 내가 현재 지금 마지막 페이지인 5페이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6페이지를 보겠다는 요청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재 페이지를 6페이지로 옮겨놓으면 안 되죠. 당연히 현재 페이지를 5페이지로 머물러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코드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내가 요청한 페이지가 계산해서 봤더니 1보다 작아. 그럼 커런트 페이지가 뭔가 마이너스가 돼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마이너스 돼서 왔더니 보니까 마이너스 1페이지야. 혹은 0페이지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1로 되돌려 놓아서 마지막 첫 페이지를 그냥 1로 보겠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탈 페이지가 5페이지밖에 없는데 이미 얘는 5페이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넥스트 버튼 누르면 당연히 마지막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토탈 페이지 카운트가 마지막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페이지. 근데 어떤 사이트에는 아예 첫 화면이면은 비활성화해 놓은 거 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또 C2를 써야 돼가지고 코드가 뷰단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해봤었거든요. 근데 뷰단이 CF가 몇 번을 타고 들어가니까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링크 그냥 걸어놓은 상태로 그냥 쓰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이걸 안 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링크를 거기다 if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네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1페이지 그거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런트 페이지를 요청을 해서 그걸 모델에다 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뷰단에서는 얘가 1페이지 요청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if 커런트 페이지가 cif 커런트 페이지가 1이니 그러면 얘 링크를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되잖아. 그냥 간단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뷰단이 지저분해지지 않게 안 쓰려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커런트 그룹을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룹의 첫 페이지를 어떻게 요청할 것이냐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시 그림 갑니다. 자, 이게 이제 0그룹이거든요. 그럼 0그룹에게는 스타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엔드가 있거든요. 엔드 페이지가. 그러면 0그룹에서 스타트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페이지가 그거의 5번 페이지가 그 그룹의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죠. 되세요? 예. 네, 그러면 내가 0그룹이냐, 1그룹이냐, 2그룹이냐를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내가 몇 번째 그룹이냐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스타트 그룹이 뭐냐면 현재 그룹의 첫 페이지가 뭔지 계산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룹의 마지막 페이지를 계산하는 게 요겁니다. 엔드 페이지 그룹이에요. 우리 현재 그룹의 마지막 페이지는 뭐고 현재 그룹의 첫 페이지는 뭐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룹이 0번 그룹이냐 0번 그룹이면 곱하기 페이지 퍼 그룹 은 거의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한 그룹에 5페이지씩 보겠다. 아까처럼 1, 2, 3, 4, 5가 한 그룹이에요. 그러면 내가 0번을 보고 있으면 커런트 그룹이 1번 내가 요청하고 커런트 그룹이 0그룹이다. 0그룹이에요. 그럼 맨 앞에 그룹이죠. 거기에다가 페이지 퍼 그룹이 상수니까 5. 그럼 그래봐야 0 아닙니까? 그래서 0 플러스 1에서 현재 그룹의 첫 페이지를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나요? 자, 그리고 엔드 페이지 그룹은 페이지 퍼 그룹이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입니다. 그러면 상수에다가 스타트 페이지 그룹이 아까 뭐였습니까? 페이지 그룹이 아까 1이었잖아요. 1에다가 5 더하면 6이잖아요. 6 빼기 1 해주면 되죠. 그럼 5죠. 그러면 1, 2, 3, 4, 5에 1이 첫 번째 그룹, 그 그룹의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5가 그 그룹의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 그걸 그래서 이제 화면에 따라서 1, 2, 3, 4, 5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스타트 그룹과 엔드 그룹 계산하는 공식을 잘 보시면 좋겠고, 자 스타트 그룹 다시 계산하는데 보시면, 자 스타트 그룹이 1보다 작으니 그렇다면 도로 1을 넣어라. 아니면 스타트 그룹 자체를 넣어라. 계산을 했더니 스타트 그룹 여기서 위에서 딱 계산했더니 만약에 이 계산 자체가
0 이하의 값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0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다시 1로 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로 만든 거고요. 예, 다시 밑에서 보신 것과 똑같이 만약에 엔드 페이지 그룹을 위에서 계산했더니 그 그룹이 그러니까 그 그룹의 마지막이 5인데 계산했더니 6이 나왔다. 그럼 다시 5로 되돌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두 번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오판 안 뽑아라. 편집. 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레코드 중에서 현재 페이지의 첫 글의 위치.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로우 바운드라고 하는 마이버티스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나요? 그럼 조금 이따 다시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계산식을 이제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